Hi everyone! 안녕하세요. O English Grammar 영문법 신이나입니다.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7강이에요. 마지막 가정법 배우는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ed 붙이고 불규칙 형태도 있다라고 하면서 둘 다 분사죠.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분사 구문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저를 구로 바꾼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어떤 행위를 당했을 때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를 쓴다라고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첫 번째로 가정법 현재라는 걸 배워볼게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마지막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가정법 3종 세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사실 이 문법을 가장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법 너무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많이들 그러죠? 가정법은요, 쉽게 말해서 가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정하냐면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만약에 뭐뭐라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영어에서는 if를 씁니다. 영어 if를 이용해서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가정하기. 자, 그런데 상황을 가정할 때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충분히 일어날 법한 상황이 있고요. 어떤 상황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 있다.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을요, 한국어에서 가정할 때에는 문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든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이든 문법상에서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거야. 자, 이 문장은요,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 잉글리시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항상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성공하는 것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 매일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잘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만 하는 사람이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놀고만 있지만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거야. 자, 어때요? 한국어에서는 문법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달라지지 않았죠? 그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든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든 문법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다른 문법을 씁니다. 해서 만약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는요, 영어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장 그대로 바꿔볼게요. If I work hard, I will succeed 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는 성공할 거야. 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요, 이렇게 써주고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 매일매일 노는 사람이 내가 지금 놀지만 진짜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가정하는 거는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자,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 If I worked hard, I would succeed. If I worked hard, I would succeed. 자, 어때요? 한국어에서는 문법적으로 용법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English, 영어로 오니까 차이가 보이죠? 어떤 차이가 보여요?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work를 썼어요. 현재형을 썼죠? 근데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뭐가 붙었어요? ed가 붙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뒤에 있는 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나 성공할 거야. 무엇 할 것이다 라는 뜻의 조동사 will을 써줬는데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는 would가 있네요. would가 뭐예요? would는요. will의 과거 형태예요. 모르셨죠? 지금 알아가세요. wi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would거든요.
여기도 과거 쓰고 여기 would도 조동사의 과거를 썼네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영어에서 가정할 때는요. 이렇게 쓴대요. 맨 앞에 if, 만약에 라는 말에 if 쓰고요. 주어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현재 시제, 동사 현재 시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어랑 will, 그리고 나머지 연결하면 돼요. 주어랑 미래조동사,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연결. 그런데 만약에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요. if 써주고 주어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과거 시제를 써준다. work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 시제 붙인 것처럼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싶으면 동사 과거 시제를 쓴다. 그리고 뒤에 주어 써주고 would 기억해주세요. would는 will의 과거 형태니까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름 붙였냐면 여기는 현재 시제를 썼다라고 해서 가정법 현재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자, 이쪽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는 과거형을 썼다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정법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가정법 현재는 어떻게 쓴다고요? if 써주고 주어 써주고 동사의 현재형, 그 다음에 주어 쓰고 미래조동사 will 쓴 다음에 나머지 동사 원형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가정법 과거인 경우에는 어떻게 쓴다고요? 이 현재형이 과거로 바뀐다고요. 미래조동사 will도 과거형으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if 주어 과거형 써주고 주어 그대로 쓰고 미래조동사 will의 과거 형태인 would 써주고 나머지 동사 원형으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하면 얘는 가정법 현재, 얘는 가정법 과거라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똑같아요. 뭐뭐 한다면 할 텐데, 뭐뭐 한다면 할 텐데. 우리 한국어 문법에서는 얘네들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진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숨겨진 의미가 가정법 현재를 쓴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일을 가정하는 것이 가정법 현재고, 가정법 과거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가정할 때는 과거형을 쓴다. 현재 사실을 부정한다. 이런 말 많이들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현재 일 안 하고 매일매일 노는 사람이 내가 지금 일을 안 하지만 만약에 일을 열심히 하면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가정하는 경우가 바로 현재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현재의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것. 그게 바로 가정법 과거다. 그러면 제가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정법 현재인지 과거인지 맞춰보세요. 짠! If you tell her, she will know. 해석하면 만약에 네가 그녀에게 말하면 그녀는 알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해석은 현재, 과거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동사의 시제를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이 문장의 시제 한번 보세요. if가 끌고 나오는 절의 동사 tell의 시제는 현재형이죠. 자, 뒤에 보세요. She will know. will이라는 조동사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가정법 현재가 되겠습니까? 과거가 되겠습니까? 네, 얘는 가정법 현재. 그래서 예시로 if you tell her, she will know. 네가 만약에 그녀에게 말하면 그녀는 알 것이다 라고 되는 거고요. 만약에 네가 그녀에게 말하면 그녀는 알 거야. 이렇게 정리해도 좋겠네요. 그죠? 이럴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 네가 그녀에게 말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녀에게 말하면 그녀는 알 거야. 이렇게 단순히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 좀 보세요. If you told her, she would know. 자,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네가 그녀에게 만약에 말을 하면 그녀는 알 거야. 해석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라고요? 동사의 시제를 보라고요. 동사의 시제가 어때요, 지금? If you told 나왔죠. told는 말하다, tell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거든요. 자, 뒤에 보시면 she would know. 자, 조동사 will이 아니고 would가 나왔습니다. would는요. 조동사 will의 과거형이라고 했죠? would 여기 왠지 보이고 여기도 과거형이 있으니 이 문장은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가정법 과거로 넣어주면 돼요. If you told her, she'd know. 해석은 똑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그녀에게 말하면 그녀는 알 거야. 그런데 해석은 같지만 숨겨진 의미가 뭐라고요? 네가 만약에 그녀에게 말하면, 네가 말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네가 만약에 그녀에게 말하면 그녀는 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네가 그녀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 말할 것 같지 않다 라는 의미를 내포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가정법 현재는 현재로 해석하고 가정법 과거는 과거로 해석해야 된다고 착각하시는데요. 우리말로는 해석이 똑같이 나와요. 숨겨진 의미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동사의 시제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가정법 과거 한번 볼까요? 가정법 과거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게요. 가정법 과거.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난 차를 살 것이다. 이걸 가정법 과거로 표현해 볼게요.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buy a car.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충분한 돈을 나는 차를 한 대 살 것이다. 만약 나에게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난 차를 살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보세요. if가 데리고 오고 있는 이 절의 동사 시제 had 나오고 있죠. had는 hav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써뒀네요. 뒤에 보시면 I would buy a car. will이 아니고 will의 과거 형태인 would가 나왔어요. 앞에 had 과거형, 뒤에 조동사의 과거 would 있으면 얘는 어떤 문법이라고요? 가정법 과거라고요. 가정법 과거는 일어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일을 말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buy a car 라는 문장을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충분한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충분한 돈이 현재 없다는 거죠. 돈이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만약에 충분한 돈이 있으면 나는 차를 살 거야. 이렇게 상상하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 나에게 충분한 돈이 있다면 똑같아요. 나는 차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조금 바뀌었죠. 살 것이다가 살 수 있을 것이다로 바뀌었네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buy a car. 내가 만약에 충분한 돈이 있으면 나는 차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차이 보이세요? 앞에는 had 똑같은데 뒤에서는 would 자리에 could가 왔네요. 그죠? could는요, 조동사 can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could를 쓸 수가 있구나. 가능성을 표현하고 싶다.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넣어주고 싶으면 could를 써도 됩니다. would를 쓰셔도 되고요. 의미 차이가 아주 조금 보이시죠? 그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가정법 과거 내용은 거의 다 했는데요. 여기서 딱 하나만 더 알아갑시다. 자, 이 문장도 영작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 문장 꽤 자주 쓰는 문장이에요. 내가 만약 너라면 난 그렇게 안 할 거다. 자, 이걸 영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If I were you, I would not do that. 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not이 있으니까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부정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문장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were 이라는 부분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비동사의 과거 하면 was 혹은 were 쓰죠. 주어에 이렇게 I가 나오는 경우에는 was를 씁니까? were 씁니까? I was 혹은 I were 어떤 게 어울려요? I was가 원래 맞는 짝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were를 썼네요. 이거 맞는 문장일까요? 네,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왜 were 썼냐면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를 쓸 때
인칭, 수, 관계없이 그냥 were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구어체, 우리가 보통 말로 할 때는 were를 써야 하는 규칙을 어기고 was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배울 때는 was 쓰면 틀리다라고 배웠었는데요. 이제 또 문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was를 써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원칙을 알아가면 좋겠죠? If I were you, 이게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가정법 과거도 다 끝났어요.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보도록 할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란 이게 도대체 뭘까요? 어렵게 느껴지시죠? 어렵게 보지 마시고 우리 여태까지 가정법 현재 그리고 가정법 과거 봤어요. 그죠? 가정법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만일 뭐뭐만 할 것이다. 과거도 마찬가지로 만일 뭐만 할 것이다. 해석이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무슨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가정법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정할 때는 가정법 현재를 쓰고 일어나기가 어려운, 있을 수가 없는 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얘기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쓴다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가정법 과거 하면 해석할 때 여기에 과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만일 뭐뭐 했으면, 만일 뭐뭐 했다면 이렇게 과거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해석이 드디어 달라집니다. 만일 뭐뭐 했다면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드디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가정법 과거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법 과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기가 힘든 일을 상상할 때 쓰는 용법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지 우리가 과거에 이랬다면 이랬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문 보여드릴게요.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전화했다면 난 거기에 갔을 거야. 자, 전화했다면 과거형이죠? 거기에 갔을 거야. 과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말로 이렇게 과거형이 보이면 뭘 쓴다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쓰는 문장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씁니다. If you had called me, I would have gone there. 자, if 만약에 네가. 자, 여기 뭐가 나와요? had called 나오네요. had called. 과정법 과거 완료는요. had를 쓰고 pp, 과거 분사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call이라는 동사 ed를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줄 보니까 I 주어 쓰고 would have gone 이라고 썼어요. would 써주고 have 써주고 gone까지. gone은요. 가다, go의 과거 분사. 또 pp 형태거든요. 그래서 would have pp를 쓰는구나. 정리. 가정법 과거 완료 if 쓰고 주어 쓰고 had pp 과거 분사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결. 주어 써주고 would have pp 이렇게 세 개예요. 세 가지 단어 꼭 잊지 마세요. would have pp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문장 언제 쓰는지 아세요? 뭔가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를 할 때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전화했으면 난 거기 갔을 거야. 이것도 후회하는 어투가 느껴지시죠? 우리가 보통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랬을 텐데 이러면서 후회할 때 보통 이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정법 과거 완료 내용이 끝났는데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의미를 비교해 드릴게요. 가정법, 용법에 따른 의미 비교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세 가지 배웠죠.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세 가지 배웠는데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그림 보세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이 소녀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나 지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미래에 내 꿈이 이루어질 거야.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If I study hard, my dream will come true.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꿈이 come true. 실현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자, 시제 좀 보세요. If I study 공부하다. 동사 현재형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my dream이라는 주어 나오고 미래주 동사 will 나왔네요. 그리고 동사 원형 나머지 연결했는데 동사 현재형 쓰고 있으면 가정법 현재 그리고 해석할 때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 현재 있는 일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을 가정할 때 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어떤 친구가 이번에는 룰루루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음악 듣고 놀고 있어요. 아, 공부하기 싫어.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하면 내 꿈이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뭐 가정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쓴다는 거죠. If I studied hard, my dream would come true. 네, 내가 열심히 공부를 만약에 하면 내 꿈은 이루어질 거야 라는 뜻인데 자, 동사의 시제 좀 볼까요? If, 주어, study. 자, study 나왔어요. study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거든요. 뒤에 좀 봅시다. My dream이라는 주어 나오고 미래조동사 will의 과거형인 would가 나왔네요.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 그러면 이건 무슨 용법? 가정법 과거 용법을 쓴 것이다. 가정법 과거는 과거 이야기 아니에요. 똑같이 현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사실을 부정한다. 즉 현재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친구가 이 사실을 부정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꿈 이루어질 텐데 이러면서 상황을 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된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할머니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되었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내 꿈이 이루어졌었을 텐데 이러면서 후회를 하시는 자, 이거를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If I had studied hard, my dream would have come true. 자, 보세요. If I had studied. 여기에 지금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 좀 보세요. had 나오고 studied. study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PP 형태인 studied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my dream 주어 나온 다음에 would have come까지 있어요. come은요, come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예요. 똑같아요. come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도 똑같이 come이거든요. 그러면 had pp가 있으면 우리가 가정법 현재 과거 완료 중에 뭐라 그랬죠? had pp로 시작되면 과거 완료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과거 완료네. 뒤에도 마찬가지로 would have pp 있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 용법이라고 했죠? 이런 얘기 언제 한다고요? 보통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할 때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내 꿈이 이루어졌을 텐데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을 할 때는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그러면 우리 exercise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 exercise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세요. 자, 먼저 1번입니다. If I needed some help, I will tell you. 만약 내가 필요하면, some help. 만약 내가 도움이 좀 필요하면, I'll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할게. 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도움이 좀 필요하면 너한테 말할게. 자, 이 문장 뒤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나와 있는 걸 보아하니 미래 조동사 will 그대로 나와 있으면 어떤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가정법 현재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정법 현재니까 현재형을 써야 되는데 동사 needed가 나오고 있습니다. needed는 동사 need에 ed를 붙이면서 과거를 만든 거거든요. 과거형 나오면 안 되죠. will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현재형 나와야겠죠? 현재로 바꿔줍시다. 어떻게? If I need some help, I will tell you. 내가 도움이 좀 필요하면 너에게 말할게. 자,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일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정법 현재를 써서 사용할 수 있다. 2번 볼게요. If I didn't tell her, she will not know. 내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녀는 모를 거야 라는 뜻인데요. 제가 방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했죠. didn't tell 이라고 이렇게 과거형이 나온다 라고 해서 과거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법 과거 기억하시면 이제 이 부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녀는 모를 거야. 그녀에게 말하다라는 상황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거형 썼으면 얘는 가정법 과거라는 것인데 여기 좀 보세요. She will not know. 가정법 과거에서는 여기 뭐 쓰기로 했죠? will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would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죠. She would not know. If I didn't tell her, she would not know. 이러면서 내가 그녀에게 말한다. 이 상황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함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If you had not watched too much TV, you will finish your work. 만약에 네가 had not watched 너무 많은 TV를 보지 않았더라면 너는 너의 일을 끝냈을 거야 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은 것 같죠? 자,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만약 네가 너무 많은 TV를 보지 않았더라면 한국어로 저 과거로 해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 had 나오고 watch라는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 형태 나오고 있잖아요. had pp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과거에 TV를 너무 많이 보지 않았더라면 넌 지금쯤 너의 일을 끝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는 잘 쓰였는데 여기 좀 보세요. You will finish. 자, will이 보이는 거를 보고 여기 finish라는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 이거 가정법 현재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앞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맞춰줍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뒤에 뭐를 쓰기로 했죠? 기억나세요? will의 과거 형태인 would 써주고 그 다음에 have pp 이거 3개 잊지 마세요. would, have, pp 쓰기로 했으니 finish라는 동사의 pp 형태인 finished ed 붙여서 과거 분사 만든 다음에 finished You would have finished your work 이렇게 완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exercise 끝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해볼까요? Summary 요약해볼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배웠어요. 가정법, 현재, 과거 완료 배웠는데 오늘 최대한 쉽고 좀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라고 이렇게 한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가정법 현재는 어떻게 쓴다고요? if 쓰고 주어 쓰고 동사에 현재형을 쓰더라. 현재형. 그리고 나서 주어 쓰고 will이라는 조동사 쓴 다음에 조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을 데려온다고 했으니까 동사 원형 쓰고 마무리. 가정법 현재는 if가 끌고 나오는 절의 동사에 현재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가정법 현재라고 붙였다고 했어요. 반면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if 쓰고 주어 쓰고 동사를 쓰는데 동사 시제 어떻게 쓴다고요? 과거형으로 쓴다고요.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절에서 주어 쓴 다음에 will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would 쓰고 마찬가지로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둘 다 현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석도 똑같아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얘기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if 쓰고 주어 쓰고 had pp. pp가 뭐였죠? 과거 분사. 그리고 주어 would have pp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드디어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둘 다 현재에 대한 가정인데 과거에 이랬다면 이랬을 텐데 저랬다면 저랬을 텐데 이러면서 과거에 대한 가정을 하고 싶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내용은 끝입니다. 네, 오늘 다들 공부 열심히 했나요? 공부 열심히 한 여러분들을 위해 도장 찍어드릴게요. 도전! 7강 도장 꽝! 찍으면 오! 우리 1, 2, 3, 4, 5, 6, 7강 와, 도장을 다 채웠어요. 다들 너무 잘했어요.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정말 우리 grammar 긴 여정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한 영문법 공부 즐거우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공부, 영어에 대한 열정 늘 제가 응원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이 없네요. 이제 모두 안녕히 계세요. 바이!